다음은 이 프리미엄 VVIP 게시판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드리마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코스온이고 31,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코스한 오늘장에서 0.39% 상승하면서 25,8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 좀 우하향하는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급등한 모습이 있는데 이 종목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단기 투자자라면 반등 시에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이제 화장품 제조를 하는 회사죠. 이제 ODM 방식이나 OEM 방식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후자이 그룹과 해서 또 마스크팩 대량으로 공급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관련,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다수 고평가 논란이 아직도 있고요. 고평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수익은 3분기에 수익도 보시면 매출은 증가되고 한데 이익 영업이익이 7억 얼마죠. 크게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의 어떤 진출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판매가 되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지금은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력 있고 경쟁력 있고 고가 위주의 제품, 이런 명품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만 주로 갑니다. 올라가고요. 시장이 확대되고요. 코스원 같으면 홈쇼핑 채널이라든지 관련된 채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중국 쪽에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보다는 이렇게 증가율은 높지만 그걸 보시면 안 되고 향후에 과연 얼마나 증가될지인데요.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주식을 가장 해서 투자를 주로 실패하는 유형이 올라갈 때는 거의 안 사고 있다가 계속 갈 때 보기만 보다가 내려오면 그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 이제 이야기할 때 현금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다가 계속 보고 있다가 갈 때 처음에 그냥 따라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보다가 있다 내려오면 이제 싸지네? 그때 사죠.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월봉이 주가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2014년 작년에 얼마부터 갔냐면 5,000원 내외 뭐 3,000원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 2012년도 2,000원대 했어요. 그러면 20배 갔죠, 이 주식이. 저 밑에서 보면 2년 동안 30배 가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중국 진출에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 매출 탁대. 그런데 그 위에 42,000원 갔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없는 단계다. 워낙 뭐 몇백 배 되니까 수익 가치로는. 그러면 계속 빠졌어요, 이때. 7월부터 급락했을 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하고 있죠. 반등하게 되면 이 목표치가 월봉으로 보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월봉으로 보면 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31,000원에 샀기 때문에 나의 목표가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주봉으로 보면 자, 지금 반등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반등 영역입니다. 파동이 하락 파동이 완료되고 기술적 반등하기 때문에 이 반등하면 주봉상 22평선 중심선이거든요. 그게 28,000원입니다. 그럼 일단은 28,000원만 평균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화장품주가 어저께 전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주의 전체가 내년 봄에 다시 움직이더라도 이 종목의 목표가는 이제 31,000원, 31,500원 현재 주가로 31,100원 정도 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가다가 저항선을 저 위에 28,000 이상의 122평선까지는 아마 돌파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3만원 당분간 내년 상반기에는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본다면 그냥 본전까지 갈 때 기다리시고요. 현재가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반등할 때 판다. 그 단가가 28,500원 거기서 팔고요. 지금은 손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 28,500원 정도 가면 그때 비중을 줄인다든지 팔고 좀 나오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6244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롯데쇼핑이고요. 227,4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에서 롯데쇼핑은요. 1.98% 상승하면서 232,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저점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이 종목은 현재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 가치로 보면 EPS가 지금 작년에 이제 16,000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안 나오네요. 그죠? 9월 달까지 5,500원이니까 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자체도 그렇고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가는 이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주식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최근에 국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수익은 뭐 좀 덜 늘었지만 그래도 품목 취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빠졌죠. 27만 원부터.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굳이 고평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수렴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먼저 이제 이거는 대형주기 때문에 큰 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언제죠? 이때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빠졌을 때 기관이 공격적으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안 사고 있죠. 순매수 0 이하입니다. 0 이하. 그렇다는 것은 큰 손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말 그대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에서는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세적으로는 쉽게 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현재는 22평선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24만 5천 원, 25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팔 필요는 없이 주봉의 12평선인 제가 보는 24만 7천 원, 그래서 24만 7천 원 정도 가서 팔고 또 24만 7천 원 가서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또 하시면 되는데 일단 24만 7천 원 들고 가시고요. 손절 단가는 현재 바닥이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짤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SDI 13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요즘 좀 핫한 섹터 전기차주인데 오늘장에서 0.82% 상승을 하면서 12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초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13만 6천 원이요. 자, 네. 13만 6천인데 과거에 잡은 거네, 그죠? 네. 과거에 잡아서 계속 오래 기다려서 7만 5천 원대까지 갔는데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렇게 대형주 믿는 건 이제 삼성이니까 믿었죠. 앞으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사가지고 빨리 한 5%나 갔을 때 깼을 때 팔고 다시 사면 모르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강력히 나와서 근데 배터리가 있었으니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장기 성장한다고. 그래서 배터리 쪽 기다려서 지금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다시 회복 근처에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왜 이렇게 내가 기다리면 안 된다 하면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 비중이 지금 현재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하는데 이제 IT 쪽에 전자 제로 쪽이 이 전체 본업에 대한 사업성의 수익성을 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그때 이후로 2013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하락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으면 반드시 월봉으로 22평선 깨지면 건드리지 않아야 되죠. 15만 원대 깨지면 무조건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하다가 이제는 가일권에 보시면 이렇게 파동상으로 보면 자, 내려갈 때도 항상 이렇게 크게 두 번을 하락을 하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월봉상 이전 추세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추세가 들어가면 길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14만 5천 원입니다. 14만 5천이니까 본인이 사신 단가보다 수익은 좀 나실 거예요. 본전 이상 가면 그때부터 팔 생각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나중에 또 다시 사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랑 또 전기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삼성도 전기차 관련된 이제 삼성전 엔터테인먼트, 카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배터리, 삼성 S 배터리,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IT 전장품, 뭐 MLCC라든지 각종 전장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해서 앞으로 성장하겠다 그런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단가가 너무 비싸게 사셨죠. 그래서 단가 낮추기 작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게 조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오늘은 다음 주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 기간 때문에 경기 민감주 올라가면서 그동안 좋았던 전기차 관련된 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는 거의 기술적으로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반드시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야 되는 거죠. 지지선으로 보면 제가 보는 지지선이 11만 3천 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11만 3천이 지지가 돼야 되고요. 지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13만 5천 원 정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손실이기 때문에 13만 6천 사셔서 손실일 때 지금 굳이 손절 처리할 필요 없이 가져가면 본전은 간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향후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지금 20%, 이제 30%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시고 13만 6 사서 내려갔을 때 한 7% 이렇게 내려갔을 때
비중을 딱 줄였어야 됩니다. 15%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7만 원대 다시 샀으면 단가도 낮추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손해 났을 때 마지노선, 손절선을 정해서 본업에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손절하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 손절 안 해도 되지만 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단가도 낮추고 성장주를 계속 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잘 견디고 오셔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게시판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올랐는데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박스권 못 벗어날 거로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피 박스권 상단 포인트가 주봉으로 2042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드시 2030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의 박스권 상단이 이번 달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다음 달 정도에 2060포인트가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라면 지수는 오히려 강한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중국 유로존 경제지표 22 경제지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자이신지표가 화요일 날 11시에 또 발표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50 이하지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는 20에서 통화정책회에서 얼마나 큰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는지 그것만 보시고요.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 안 나온다면 오히려 장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는 강한 어떤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크지 않고요.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급도 크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 정도 산 걸로는 추세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 변곡이지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일시적이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상승 돌파 박스권 돌파 2060대 안착하는 것은 당분간은 기대하는 건 좀 시기상조고요. 그래서 박스권 움직인다. 오히려 다음 주에 변곡이 좀 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미국의 고용지표도 나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유럽에서 안 나온다면 오히려 장은 밑으로 또다시 하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 미국의 경제지표는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안 나온다면 또한 이제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든지 또 불확실성 계속 되어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이 좀 올랐다고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반드시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뭐 2040부터 2060 사이는 오히려 리스크로 여차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은 그 시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2016년도 예상 유망한 산업 중에서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유망한 종목을 골라서 미리 분할 매집을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장하고 내년 초에 장에서 내년에 실적이 좋은 것들을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벌써 지금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종목을 설림화하는 전략이 아주 좋고요. 지금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합니다. 가는 종목은 가요. 오늘도 보면 지수는 올랐어요. 그죠? 근데 몇 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 플러스 났습니다. 하지만 강해 가는 것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강한 종목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런 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설림화 전략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이번 주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지금 내리는 첫눈처럼 또 기분 좋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